AIDT 심화연수 첫 번째 세션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태도가 이제 우리가 사용 이미 시작하신 것도 있고요. AIDT 그다음에 기타 다른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이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런 세계관 또는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뭐 단순하게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대하는 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형을 파악을 하면, 내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거나, 다른 내가 아는 선생님이 저런 유형에 속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세션이고요. AIDT에 대한 기능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이전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제 그 근본적인 좀 생각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본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눈에 띄죠. 뭐 근본주의자, 기술주의자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데 자, 음, 한번 설문조사, 간단한 설문조사입니다. 뭐 얼마나 이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었냐라는 부분은 좀 차치하고요. 한 5가지 유형을 우리가 좀 우리 일상에서 좀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관찰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 질문이 4가지밖에 없어요. 네, 4가지 설문조사여서 본 영상을 정지하시고 여기 주어진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지하시고요. 해보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했다고 전제를 하고요. 저는 계속 이제 녹화를 진행을 할게요. 이 처음 질문은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5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그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질문만 좀 보여드리고요. 이미 하셨으니까 친숙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교육 환경에서 이 지식에 대한 정의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건 인식론에 해당이 되고요. 처음에 보신 거는 이제 존재론에 해당이 돼요.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관계.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환경에서의 지식의 정의, 인식론이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인식해서 체계화하느냐. 세 번째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나의 접근법 또는 방법이 되고요. 방법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테크놀로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특히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가치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교육 형이상학 또는 교육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세계관,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나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점수를 이제 쭉 이제 매겨 보시면 간단합니다.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총 합이 어떻게 되냐. 내가 1번을 쭉 답으로 선택을 했다. 그럼 이제 5점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본주의자에 좀 가깝다. 2번 뭐 1번이 섞여 있다거나 3번 뭐 섞여 있는 가운데 6점에서 10점 정도 사이의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기술주의다. 이거 뭐 엄밀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태도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합주의자, 직업주의자, 창발주의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교사의 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대하는 교사의 태도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좀 보시면 좀 다양한 이제 국가에서 여기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조사했던 내용이고요. 교사의 성별, 남녀, 그 다음에 연령이 이런 테크놀로지 통합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꽤 있습니다. 네, 나이 때문에 또는 뭐 연령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또는 성별 때문에 이거는 좀 아주 미미한 변수가 되고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나 지식이 기술 통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자신감이 없는 것하고 지식이 없는 것하고를 좀 구분해서 본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사에서 보시면은 이제 자신감이나 내가 테크놀로지를 좋아한다거나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것이 테크놀로지 통합,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또는 교수 방법에 학습 방법에 통합시켜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반면에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어떤 인종이 되겠죠. 민족이라기보다는 인종, 그다음에 어떤 분야, 나는 뭐 영어 교과여서 나는 뭐 미술 교과여서 이런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정보 교과니까 테크놀로지를 매우 좋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주 쓰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싫어하는데 테크놀로지를 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조사 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교육 장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통합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점들은 그 테크놀로지는 지식과 기술, 그다음에 또 자신감, 그다음에 접근성, 테크놀로지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조금 상세한 설명이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나이는 테크놀로지 인식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술 사용 능숙도는 영향을 미친다. 잘 사용하면 기술 통합을 이루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교사의 테크놀로지 인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요. 이 흥미로운 거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 커리큘럼, 교육 과정의 도구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또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다른 연구에 비해서 이 토론토에서 진행한 연구가 좀 굉장히 뭐랄까 좀 인사이트를 좀 주고 있죠. 통찰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죠? 그럼 당연히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겠죠. 네. 물론 시간 제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차치하더라고요. 세 번째 보시면 정서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결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거를 보시면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영역에서의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태도가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사용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다예요, 이것도. 그러면 기존에 이제 긍정적인 태도라든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면 기술을 갖고 있으면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한다라고 전제했었는데 이 가설이 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연구들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이거 좀 빨간색으로 좀 강조할까요? 학교가 교사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기보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는 것보다 테크놀로지를 교육적 또는 커리큘럼 자산으로서 보게 하도록 하는 이 전문성 개발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최근 연구의 결과예요. 이게 실질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커리큘럼의 도구로 본다든가 교육적인 자산으로서 이해해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나의 수업에서 여기서 나의 수업에서 활용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인지 중심으로 보면 학생들의 이제 성적이 향상되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사회 정서적인 측면인 거죠. 학생들의 어떤 수업의 태도라든가 어떤 그런 협업 학습의 참여도라든가 어떤 그런 자기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로서 결과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문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늘날 테크놀로지 교육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테크놀로지가 사회문화적 구성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도구로만 보면 이게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 이 아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이 5가지 유형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도 이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근본주의자들인데, 우리 주변에서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도 일반적인 나 되게 평범한 교사야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일정 정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나 근본주의자야, 나는 뭐 기술주의자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다양한 유형의 선생님들이 있으니 이분들과 또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기술이 들어온 거죠. AIDT,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어떤 나의 입장을 좀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예, 자, 돌아와서 근본주의자, 펀더멘털리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 테크놀로지를 이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좀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점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테크놀로지는 실제 얘기한 이야기죠. 테크놀로지는 사악한 행동을 조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죠? 학생들이 안 좋은 비도덕적인 또는 부도덕한, 그다음에 우리의 사고를 좀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안 좋은 것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만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중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또는 과몰입한다든가 그러면 실제 세상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본주의자들은 여기서 이제 문해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제 지식 또는 이제 교육의 개념으로, 교육은 무엇인가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 내용, 사용에 대한 수용된 전통이며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이러한 행동과 이해를 포함한다고 믿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지식만 습득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어떤 전통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 예를 들면 진리, 선, 아름다운 이런 가치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건데, 이 테크놀로지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게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탐구하는 것을 이제 이게 문해력 또는 교육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테크놀로지는 부차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니까. 네, 부정적인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테크놀로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틀 내에서 기존의 힘의 균형, 그러니까 교사 학생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무례하다라든가 자존감이 저하된다든가 대면 소통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거는 교사 학생 간의 이제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 힘의 균형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점 때문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냉소적이고 괴로워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설명을 할 때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휴대전화를 통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상황이 매우 낯설고 또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또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테크놀로지는 그것에 약간의 보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테크놀로지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런 어떤 학습이 갖고 있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분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기존의 학습보다 진리에 도달하는 의미에서 더 나은 양질의 학습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성적 향상이 뭐 매우 좋아진다, 그 다음에 행동도 좋아진다,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러면 당연히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보고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테크놀로지 없앨 수는 없는데,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음 기술주의자 얘기를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교육에 대한 기술의 영향보다는 교육에서 기술의 부정적인 면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자, 두 번째 유형은 기술주의자라고 제가 테크놀로지스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 결정론, 기술 결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매우 유용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하면 학습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본주의자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학습의 질이 더 높아진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 있죠. 학습과 함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학습 내에서의 테크놀로지는 종종 진리를 밝히는 학습 내용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학습 활동 또는 학문 활동보다 테크놀로지와 함께 뭔가를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ICT 또는 테크놀로지는 교수 학습 상호작용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고차원적 사고, 비판적 사고라든가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며, 그래서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우리 사회와 직장에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미에서 기술주의자들이 매우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가 이 사회 구조나 문화적 가치에서 발전을 규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술 결정론,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정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 정보 사회로 인해서 안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능숙도를 가져야 된다,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연수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심화 있게 좀 들어가 보죠. 그런데 이 기술주의자들은 테크놀로지 변화가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절대적 테크놀로지를 좀 장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건 긍정적인 거다라고 그것을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부정적인 요소를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죠? 반면에 기술주의자들은 테크놀로지가 주는 긍정적 요소에,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집중해서 또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기존의 연구에 보면은 이제 기술적 신뢰성이라든가 교사의 학습 시간 부족이라든가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교육적 불합리성이라든가 어떤 제한된 기관 지원,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제한적이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진입에 장벽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기술 결정론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 사회 교육적 문제가 기술과 도덕성이라고 한 측면에 의해 상호작용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지금 써놨는데, 이 테크놀로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또는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한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기술주의자나 근본주의자들이 한쪽은 부정적인 것, 한쪽은 긍정적인 것을 중심에 보는데, 이 둘 다는 테크놀로지의 영향의 중요성이라든가 사회 문화적 변화에서 파생된 개인의 요구와 구조적인 요인 간의 긴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테크놀로지와 교육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는 나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꼴이고, 반면에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학습의 효과가 더 높아질 텐데 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긴장관계가 높아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부정적인 요소만 보고 있는지 또는 긍정적인 요소만 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죠. 양극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갖고 있는 태도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이제 교육공학 또는 일반 교육학에서 이 테크놀로지 인티그레이션 통합, 교육에 통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에디티브,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기존의 교육의 틀에 이렇게 추가하는 게 아니라 또는 부가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과 통합시켜야 된다라는 접근을 이제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든 이제 어떤 연구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좀 테크놀로지 인티그레이션, 테크놀로지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이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게 제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 직업주의자라든가 창발주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통합주의자,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기술과 교육을 이제 테크놀로지와 교육을 통합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을 잘 시키면이에요. 잘 시키면 이렇게 아까 단순 학습에 대한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참여라든가 시간 관리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개별 학생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테크놀로지가 사용된다라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어떤 자극 도구로서 학생들을 좀 이렇게 촉진시키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리소스를 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발전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통합주의 기반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변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되고 테크놀로지 통합을 통해서 어떤 교육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옹호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이제 촉진자로서 또는 평가자로서 적응자로서 또는 뭐 리더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도 이렇게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강화된 학습자 또는 디지털 시민이라든가 지식을 생성하는 생성자라든가 혁신적인 설계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뭐 창의적 커뮤니케이터 그다음에 글로벌 전 세계가 디지털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학습자의 정체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인티그레이션 통합, 기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지금 이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테크놀로지 통합과 학생들의 사전 지식이 근본적으로 비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시민권이라든가 창의성, 협업, 뭐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이거 21세기 학습 역량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은 학교 시스템과 교육에서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시스템의 교육에서 달성할 수 없고 테크놀로지 통합을 통해서만 이런 21세기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SAMR이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고요. TPEC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통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의 방법, 그다음에 모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진정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진정한 테크놀로지 통합이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테크놀로지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기 SAMR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substitute인데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교육의 내용과 교수 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디지털 혁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TPEC 프레임워크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지 않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페다고지, 테크놀로지, 컨텐츠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교차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기술이 드러나는 거죠. 테크놀로지와 페다고지 지식, 테크놀로지, 컨텐츠 지식, 그다음에 페다고지, 컨텐츠 지식 이렇게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 가운데에 테크놀로지, 페다고지, 컨텐츠 지식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계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이제 적절한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 새로운 학습 방법과 새로운 교수법, 페다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테크놀로지 통합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지원의 부족이라든가, 뭐 기기의 부족이라든가, 인프라의 뭐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주변에서도 왕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인터넷 속도가 뭐 적절하지, 빠르지 않아서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선진국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프라 문제는 계속 이제 많은 부분 해결되었고 부분적으로 이제 개선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교사의 신념이나 교육 혁신 역량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려운 점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의 어려운 점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테크놀로지 통합주의자, 인티그레이션 통합주의자들은 이제 이 2차 장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교사 연수들,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교사 연수들이 많이 일어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이제 교사의 신념과 교육 혁신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이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것, 디지털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존하는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고 교사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교육, 커리큘럼, 학교 리더십, 교육 정책들을 통해서 재생산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진정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테크놀로지와 교육을 분리된 형태로 바라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과정, 커리큘럼의 변화라든가 학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변화 또는 학교 문화, 교실 문화 이런 것들의 혁신이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통합주의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합주의자와 또 유사한 이제 네 번째 형태의 유형이 뭐냐면 이 직업주의자, 프로페셔널리즘을 뭘로 번역할까 하다가 직업주의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떤 전문성으로서의 테크놀로지 통합을 바라보는 거죠. 테크놀로지 통합하고는 좀 통합주의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주의자는 교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로 하니까 하기는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소 수동적인 입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근본주의자처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관심사항은 뭐냐면 테크놀로지 통합으로 인한 학교 환경의 변화와 교사 정책성 간에 본질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다라는 거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교사의 교권에 대한 중심적 사고를 더 한다. 그 다음에 학생의 역할,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전 경험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나 감정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좋은 감정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거나 부정적인 요소에 더 집중을 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적 신념이라든가 교수 전략이라든가 교사의 헌신과 같은 교육 관련 선행 요인이 테크놀로지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업주의자, 그러니까 교사의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보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교사들의 어떤 그런 신념과 교수 전략, 뭐 교사들의 헌신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수의 선생님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직업주의자들은 테크놀로지가 학습에 있어서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식의 원체어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사와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을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권한, 교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겨준다라는 식으로 디지털 혁신 교육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거부감 또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와 학습을 구분하면서도 학습에 대한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학습에 대한 테크놀로지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이고 교사로서의 직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종의 교권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조치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이거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일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가치교육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해서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이 직업주의자들은 이제 교사로서 어떤 이런 뭐 연민, 뭐 최선을 다함, 뭐 공정함, 뭐 정직과 신뢰, 뭐 책임, 뭐 포용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잘 구현되는 것이 주 관심사인 거죠. 만약에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 침해가 일어난다면 테크놀로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좀 더 그런 노력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학생들의 행동 관리라든가 자기 수양을 촉진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학생다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유형인데요. 이거 좀 낯선 용어죠. 창발이라고 하는, 이머전티스트를 뭐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머전티스트는 뭐냐면 이제 그냥 영어 사전에 보면 이제 새롭게 드러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교육 철학적으로 보면 또는 철학적으로 보면 이 창발이라고 하는 것, 이머전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회귀되지 않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쓰여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발주의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통합주의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테크놀로지와 교육이 융합되고 통합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새로운 가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파워먼트, 권한을 넘겨주는 것,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바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통합과 교육에 대한 영향 모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교육적 가치와 새로운 학습 형태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기술은 사회적으로 분산되어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지식의 본질을 재구성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상에서 인간과 무관하게, 또는 AI가 생산하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문화적 요소라든가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거라는 거죠. 오프라인의 시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통합에 따른 창발 가치는 교육이나 기존의 테크놀로지와 동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테크놀로지로 환원되지 않고, 교육이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추론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교수 방법, 새로운 형태의 뭐 학생다움이라든가 교사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창발주의자들은 또한 아까 SAMR 또는 TPEC 모델과 같은 이렇게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교육 모델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와
교육이 이미 통합이 이루어졌고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드러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식에 대한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을 생산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교육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뭘 강조하냐면 교육과 테크놀로지 모두 사회 문화적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의 영역으로서 교수 학습의 구성으로서의 교육을 보는 거고 보고 테크놀로지는 도구로 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환경이라고 보는 거고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열심히 보면 교사와 학생이 적극적인 공동의 주체로서 주도자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생산 시스템의 변화, 교사 학생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체성의 변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어떤 그런 기존의 교육과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교육 환경과 기존의 교육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은 플립드 러닝일 거예요. 거꾸로 학습. 이건 교사의 권한을 학생에게 주는 거죠. 교육은 학교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또는 학생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교육의 결과, 학습의 결과가 학교에 와서는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그것의 촉진자로서 또는 협력자로서 공동 주도자로서 에이전트로서 교사가 참여하는 형식의 새로운 교육 어떤 비전이라든가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것을 이머전티스트 창발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의 이제 테크놀로지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이걸 정리하면 한 두세 가지 슬라이드로 2개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근본주의자들은 테크놀로지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속 언어의 동의어로 간주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 중심으로 본다. 기술주의자들은 테크놀로지가 적절하게 사용되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믿음에서 근본주의자들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주의자들은 학습 맥락 내에서만 기술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만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양적인 변화는 항상 질적인 변화를 동반할 거다. 테크놀로지를 많이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요. 통합주의자들은 학습과 테크놀로지를 단일 프레임워크로 통합해서 그죠? 학습과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절차적이고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 학습과 함께하는 테크놀로지 또는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 3가지는 다 놓고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문화 가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다분히 교육적 보수주의적 어떤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기술주의자와 통합주의자 간에 그리고 직업주의자 간에 좀 구분해서 보면 기술주의나 통합주의는 교육과 테크놀로지, 학습과 테크놀로지를 좀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긍정적인 걸 보든 부정적인 걸 보든 기술주의와 통합주의가요. 반면에 직업주의자는 이거를 계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인간 사회 역사에 미치는 존재론적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요. 교사의 어떤 뭐 책무성이라든가 교사의 정체성이라든가 교사의 전문성을 바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창발주의자들은 테크놀로지와 교육을 좀 변증법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에 근거해서 교육과 교육 이해관계자들, 교사와 학생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학부모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발적 가치 또는 창발 가치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정말 새로운 가치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창발주의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 이거 말고 다른 유형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형에 대해서는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좀 고집스럽다. 좀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전체로 좀 놓고 보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테크놀로지 통합이라든가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입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나의 입장은 무엇이고 상대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는 동료 교사들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리소스의 개념으로서 제시를 한 것이고 AIDT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좀 제공하고자 이 내용을 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AIDT라고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좀 보자. 그러면 학습과 테크놀로지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전제를 해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거는 이 강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강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근데 이걸 종합하면 제 입장에서는 학습과 테크놀로지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과거의 방식에만 좀 집중하고 있다면, 즉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교수 방법이 이게 효과적이지 않거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수 방법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교육관이 좀 과거지향적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20세기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교육관에 근거하고 있다든가 이렇다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좀 어렵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기존의 교육적 실천을 창발 가치와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따라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했던 교육적 실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의 어떤 교수 전략, 또는 교수 방법에 대해서 이 페다고지 혁신을 위한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실험하려고 하는 그런 좀 입장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좀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페다고지에 대한 이야기요. 이제 교수학습 방법론으로 일단은 정의를 하고요. 교수학습 방법론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교육 관점에 따라서 교수 학습 수업과 평가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 학습 공동체에 있어서의 자기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총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주의자나 기술주의자가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접근에서 좀 벗어나서 비이원론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체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페다고지를 혁신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정치적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 있죠. 네. 지금은 AIDT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AIDT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거부를 하던 찬성을 하던 뭐 관심이 없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AIDT를 하나의 메타포로 놓고
이 테크놀로지 통합, 교육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 통합 또는 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교육 혁신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DT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한다. 근데 그것을 할 때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다양한 학습 자료라든가 학습 지원 기능들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로서의 AIDT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5가지 유형에 근거해서 볼 때 학생의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올바른 교육 또는 방향과 이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수 학습 전략의 변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또는 통합을 좀 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교실에 직접 들어와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방향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테크놀로지를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AIDT를 활용한다고 전제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가,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교사의 전문성을 20세기형의 교사로 볼 것이냐, 또는 19세기에도 되겠죠. 아니면 21세기의 교사의 정체성에서 말하는 교사의 전문성으로 보느냐, 이 지점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포괄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이 테크놀로지,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AIDT에 대한 나의 태도 할 때 이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는 공교육은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교육 과정은 또 이렇게 학습 목표, 교수 전략, 학습 내용, 평가 기준, 학습 경험, 이 5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AIDT 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교육 과정의 5가지 요소로서 이 5가지 유형에 빗대어서 봤을 때 이들이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학습 목표를 이런저런 설명들이 많겠으나 궁극적으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기술주의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지식 습득을 교육의 목표로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지식 생산으로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지식 습득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지식 생산의 주체로서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1세기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을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 따른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자, 교수 전략에 있어서도 저차원적,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적용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창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이고 절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 전략을 적용하고 있느냐? 물론 대부분의 시간에 저차원적이게 집중하겠죠.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우리는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근본주의자, 기술주의자, 통합주의자의 관점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을 또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성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 관점에서도 보면 교과 내용이 핵심이다. 그죠? 교과서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과 교과서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는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교과의 내용과 교과뿐만 아니라 지금 생산되고 있는
지식들, 정보들도 같이 다루면서 수업이 설계돼야 되지 않겠는가, 학습 내용이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다면 이렇게 변화가겠죠. 가로라고 하는 거는 덜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는 않는 거지만 통합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생성되는 지식과 정보, 이 두 가지를 공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아마 통합주의자의 관점이 아니겠는가. 반면에 직업주의자들은 이 기술주의자들과 유사한 입장을 띠고 있겠죠. 창발주의자는 조금 더 급진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교과 내용보다는 디지털 리소스, 지금의 정보나 학습 방식을 통해서 교과서의 내용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더 주체적인 학습자 상을 추구하는 방식일 거예요.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제대로 재생산했는가 또는 그것을 다 모방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우수한 학생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거나 삶과 연계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참지식으로 본다라면 그것은 창발주의자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달해야 된다라고 추구한다면 통합주의자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주의자부터 창발주의자까지 이러한 어떤 테크놀로지의 유형을 갖고 있다면, 그죠? 이분들이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추구하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접근이나 어떤 가치나 방향들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이라든가 수동적이라든가 획일적이라든가 의존적이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로 있겠죠.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학습 경험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이 근본주의자의 입장을 취하는 선생님이 그러면 품성이 떨어지고 마음씨가 안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성품이 곱고, 예? 뭐랄까,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예? 수업을 충실히 하면서 학생들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하시고 이럴 수 있어요. 다른 문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직업주의자를 또 예를 들면, 통합주의자 보면 이제 체험을 설계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강조했듯이 이 체험과 경험은 좀 다릅니다. 그죠? 체험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면 좋을 수도 있고 뭔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을 설계한다는 차원은 뭐냐면 배워야 하는 것과 느껴야 하는 것과 생각해 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미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학습 목표와 맞추어서 그 체험의 내용이나 체험의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 제공까지 이것을 설계한다는 차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불러요. 체험과 경험은 많이 다르죠. 한번 영어로 찾아보시면 너무 쉬운데, 체험 그러면 내가 직접 몸소 해본다 해서 hands-on activity, 손으로 직접 해본다. 근데 경험은 experience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목표가 뚜렷하며 그 과정이 설계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 이러이러한 결과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아주 설계를 꼼꼼하게 짜놓은 것을 우리가 경험학습이라고 해요. 예, experiential learning이라고 하고 체험학습은 hands-on activity라고 해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니까 학습의 주체로 세워야 하니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특히 협업적인 것, 여기 협조와 또 차이가 크죠. 협조는 서로 각자 해야 될 역할을 나누어서 각자 알아서 하면 모든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학에서 추구하는 거는 협조, 이거는 이제 코오디네이션 또는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협업이에요. 교육학에서는 협업, 콜래보레이션.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둠 활동을 설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을 설계한 게 되는 거고, 그래야 그 과정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포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주장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여부는 이제 듣는 선생님들께서 결정하신 문제인데, AIDT 또는 디지털 교육혁신 이런 식의 변화들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새로운 사회 문화 시스템 또는 교육 환경으로 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더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로서,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타인에 있어서 배려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협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의 근거에서 볼 때는 통합주의자의 관점이던 또는 창발주의자의 관점, 이 두 가지 정도는 지금 이러한 AIDT가 소개되는 교육 환경에서는 나름 생산적이고 또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질문뿐만 아니라 아마 뭐 반대 의견이라든가 여러 어떤 본인의 주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메일 주소 보여드리니까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제 의견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 1 AIDT 심화학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